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율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금속인데 철은 녹슬고 금은 반짝일까요? 답은 바로 여기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을 꿰뚫는 이 과학의 지도를 한번 보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 작은 표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수헬리베의 붕탄질 산플레나 마을규 인황염화 카칼 모두 잘 아시는 주기율표입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는 주기율표 랩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물, 불, 공기, 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했죠. 결국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원자 아톰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원자는 전자 핵으로 되어 있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강력과 양력, 즉 핵력은 다음 기회에. 어찌되었던 19세기 중반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원소를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지 고민이 생긴 거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입니다. 저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빈칸을 보았습니다.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들을 나열했는데 놀랍게도 특정한 주기적인 성질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이 패턴을 통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까지도 예측할 수 있었죠. 멘델레예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위해 주기율표에 빈칸을 남겨두었고 이후 이 빈칸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실제로 발견되면서 그의 주기율표는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답니다. 원소들의 성질은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한다. 모즐리. 헨리 모즐리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원소들을 정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원자번호였죠. 원자번호는 원소를 이루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중성의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데 모든 물질의 반응은 전자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 수가 중요해요. 따라서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는 세상의 물질을 이해하는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열쇠가 되는 거죠. 성장은 변화에 달려 있다. 존 맥스웰. 주기율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92번 우라늄까지이고요. 그 이후의 물질들은 비록 불안정하지만 과학자들이 새롭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성질에 따라 정리한 표예요. 그 성질이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게 되지요. 그 규칙성을 이해하려면 주기율표의 세로와 가로줄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족은 그룹이고 주기는 피리어드예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같은 족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족에서 수소는 기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죠. 리튬, 나트륨이나 칼륨이 대표적이죠. 리튬은 배터리에 쓰이고 나트륨과 칼륨은 소금의 주성분으로 우리 몸에도 필요해요. 모두 반응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라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해요. 같은 가로줄은 주기, 피리어드가 같다고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는 한 개씩 늘어나고 크기는 조금씩 작아져요. 당연히 그 성질도 조금씩 변하게 돼요. 주기의 시작 부분은 금속성이 강한 원소들이 있고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지는 원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말콤 글래드웰.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면 새로운 분자, 즉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은 H2O로 수소 1개와 산소 2개로 이루어지고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NaCl로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죠. 같은 원소가 2개 붙어서 만들어지는 산소, O2나 염소, Cl2와 같은 분자도 있답니다.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전형원소와 전이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이원소는 전형원소가 트랜지션된 원소라는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금속, 비금속 또는 양쪽성 원소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질서 속의 규칙은 우주의 본질이다. 피타고라스. 전형원소. 전형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주로 1족, 2족, 13족부터 18족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수소, 나트륨, 헬륨, 탄소, 산소와 같은 원소입니다. 얘네들은 규칙적인 화학적 성질을 잘 나타내며 자연에서 많이 발견되는 놈들입니다. 전형원소는 일반적인 성질을 지닌 원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존 F. 케네디. 전이원소. 전이원소는 주기율표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원소들로 주로 3족에서 12족에 속합니다. 얘네들은 다중산화 상태를 가지며 금속의 성질이 강하고 색상이 다채롭고 촉매로서의 특성이 뛰어납니다. 전이원소는 변화무쌍한 금속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 구리, 니켈, 크롬과 같은 원소들이요. 강한 자는 부러지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금속.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 부분에 있는데 주로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높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며 대부분이 고체 상태입니다. 금속은 전기와 열의 전도체입니다. 철, 알루미늄, 금, 은과 같은 원소들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 헬렌 켈러. 비금속.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부분에 위치하며 대개 전기전도성이 낮고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과 대비되는 성질을 가지는 금속 외의 원소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비금속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반응성이 다양합니다. 비금속은 다양한 화학적 특성을 지닌 원소입니다. 산소, 질소, 황, 인과 같은 원소들이 비금속이죠. 세상은 흙과 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헤르만 헤세. 양쪽성 원소. 양쪽성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원소들로 주기율표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전도성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으며 반도체로 작용합니다. 양쪽성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원소입니다. 규소, 게르마늄, 비소와 같은 원소들이 이에 해당해요. 이제 전형원소와 전이원소, 금속과 비금속, 양쪽성 원소를 정리해보면요. 전형원소 주기율표의 양쪽의 위치, 일반적인 화학적 성질. 전이원소 주기율표의 중앙의 위치, 다중산화 상태, 금속 성질. 금속 전도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높은 밀도. 비금속 전도성이 낮고 다양한 상태로 존재. 양쪽성 원소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반도체로 작용. 이렇게 각 원소들이 성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자, 즉 최외각 전자수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최외각 전자는 원소의 반응성과 결합 성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형원소는 주기율표의 1족, 2족, 13족부터 18족에 해당한다고 했죠.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선 1족 원소 알카리 금속 1개의 최외각 전자 나트륨. 최외각 전자를 쉽게 잃어 양이온이 되어 강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2족 원소 알카리 토금속 2개의 최외각 전자 칼슘. 최외각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고 상대적으로 강한 반응성을 가집니다. 13족 원소 3개의 최외각 전자 알루미늄. 전자를 잃어 양이온으로 존재하며 금속 성질을 보입니다. 14족 원소 4개의 최외각 전자 탄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다양한 화합물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15족 원소 5개의 최외각 전자 질소. 전자를 얻거나 잃어 다양한 화합물 형성을 합니다. 16족 원소 6개의 최외각 전자 산소. 2개의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17족 원소 할로겐 7개의 최외각 전자 염소. 1개의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며 매우 반응성이 강합니다.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 8개의 최외각 전자 헬륨. 최외각 전자가 가득 차 있어 매우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전이원소는 주기율표의 3족부터 12족에 속하는 원소들로 다양한 산화 상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전이원소는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어 다양한 산화 상태를 나타내며 복잡한 화합물 및 촉매 작용에 관여합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최외각 전자가 1개에서 3개로 전도성이 뛰어나고
전자를 쉽게 잃어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비금속은 최외각 전자가 4개 이상이며 전자를 얻거나 공유하여 화합물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6개, 질소는 5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거나 공유 결합을 통해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양쪽성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최외각 전자가 3개에서 5개 사이입니다. 규소는 4개, 비소는 5개의 최외각 전자가 있습니다. 양쪽성 원소는 반도체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전도성이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최외각 전자 수를 기준으로 원소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형 원소 1개에서 8개의 최외각 전자 화학적 성질 다양함. 전이원소 2개 혹은 10개의 최외각 전자 다중 산화 상태. 금속 1개에서 3개의 최외각 전자 전도성 뛰어남. 비금속 4개 이상의 최외각 전자 없거나 공유함. 양쪽성 원소 3개에서 5개의 최외각 전자 반도체 성질. 원소의 최외각 전자 수를 이해하는 것은 화학적 성질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전자궤도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가야겠네요. 원소의 전자궤도와 최외각 전자의 배치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자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 주위에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궤도들은 S, P, D, F로 나뉘며 각 궤도의 전자 배치가 원소의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 오스카 와일드. S궤도. S궤도의 명칭은 스페리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여기서 S는 구형의 전자 구름을 의미합니다. S궤도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이 궤도는 구형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궤도는 전자의 위치와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고 S궤도는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각 에너지 수준의 한 개의 S궤도가 존재합니다. S궤도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S궤도를 가진 원소는 전자를 잃거나 주기 쉬워 반응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리튬과 수소를 생성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달라이라마. P궤도. P궤도의 P는 프린시플 또는 폴리아토믹의 약자로 해석합니다. 여러 원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P궤도는 원자 간의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원자 화합물에서 전자의 분포와 관련이 깊습니다. P궤도는 X, Y, Z 방향으로 각기 다르게 배열된 3개의 형태를 가지며 이로 인해 원자의 화학적 성질과 결합 성질이 다양해집니다. P궤도는 각 에너지 수준에 3개의 P궤도가 존재하며 최대 6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P궤도를 가진 원소는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전자를 얻거나 잃는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염소는 1개의 전자를 얻어 염아이온이 됩니다. 진리는 복잡함 속에서 발견된다. 파울 발레리. D궤도. D궤도의 D는 디퓨즈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궤도가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D궤도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궤도는 5가지의 다른 형태를 가지며 이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궤도를 가지는 원소들은 주기율표의 전이원소들인데요. 이러한 원소들은 D궤도를 통해 다양한 산화 상태를 형성하고 화학적 반응에서 복잡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 D궤도는 최대 10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이원소들은 일반적으로 N-1D와 NS 궤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이원소들은 NS 궤도의 1개 또는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N-1D 궤도에서 채워지는 전자들입니다. 최외각의 NS 전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껍질 안쪽에 있는 N-1D 전자도 쉽게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산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이원소들이 화학 반응에서 다양한 배위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26번 원소 철의 전자 배치는 3D 궤도에 6개 4S 궤도에 2개인데 최외각 전자 4S에 2개의 전자가 있고 N-1D 궤도에 6개의 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철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2, 플러스 3가 될 수 있죠.
즉 3D, 4S 궤도의 전자들이 모두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29번 원소인 구리의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3D 궤도에 10개, 4S 궤도에 1개가 있어요. 최외각 전자 4S에 1개의 전자가 있지만 3D 궤도가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구리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D궤도의 전자와 S궤도의 전자가 모두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단 말과 같습니다. 24번 원소인 크롬의 전자 배치는 3D 궤도에 5개, 4S 궤도에 1개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산화 상태 크롬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의 다양한 산화 상태를 가집니다. 4S와 3D 궤도의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이원소들은 최외각의 S전자뿐만 아니라 N-1D 전자가 화학적 성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화 상태와 복잡한 배위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F궤도. F궤도의 F는 판더멘탈 또는 파인의 약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궤도는 다른 궤도에 비해 더 복잡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F궤도는 총 7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란타넘 시리즈와 악티늄 시리즈의 원소들이 F궤도의 전자를 갖는답니다. F궤도는 최대 14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는데요. F궤도를 가진 원소는 방사성 물질이 많고 복잡한 전자 구조로 인해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은 핵연료로 사용되죠. 이제 S,P,D, F궤도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요. S궤도 구형 최대 2개 전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 P궤도 피라미드 형태 최대 6개 전자 비금속 원소. D궤도 복잡한 형태 최대 10개 전자 전이원소. F궤도 매우 복잡한 형태 최대 14개 전자 란타넘 및 악티늄 시리즈. 지금까지 주기율표가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어요. 정리해보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원소들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는 92종이 있고 이후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118종이 있다. 최외각 전자수에 따라 원소의 성질이 달라진다. 전형원소, 전이원소 혹은 금속, 비금속, 양쪽성으로 구분한다. 최외각 전자는 전자궤도 즉 S, P, D, F 등의 다른 에너지 수준을 갖는 궤도로 설명할 수 있다. 각 궤도는 전자 구름을 해석하는 모델이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원소들을 모아보니 규칙성이 있고 그것을 표로 만들어 보니 각 원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주기율표를 이해한다면, 아니 외워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코엣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